조은혁 시민의 TV 시민참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손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협회장 김호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시장 변화로 인해 지역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무척 힘듭니다. 특히 익산의 중앙동, 영등동 상점가에서도 빈 점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 삶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익산의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계시는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호진 회장님을 모시고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익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기 그 소상공인연합회는 1,165명의 회원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부회장님 11분, 그다음에 이사 33분, 그다음 대원 4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창업을 애정하시고 계신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은 다양하게 들어와 있겠네요. 예,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음식점 하시는 분, 예, 그다음에 그 패션업, 패션. 옷 장사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중에 일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 30억 이하의 사업을 매출 30억 이하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명이 넘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한 1,165명 정도 됩니다. 익산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좀 얼마가 되는지,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뭐 정확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를 못했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약 한 4만 개 사업장과 맞네요. 한 5만 5천 명의 종사자로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족까지만 한번 포함시키면 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산 취업자가 한 15만 명이 좀 넘는데 예. 그 중에 5만 4천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30% 이상이 소상공인 관련된 업종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예. 그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겠지만. 복합적인데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2019년도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이후에 했고, 그다음에 내수 부진, 그다음에 고금리, 고환율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은 2019년도 말에 코로나 때 그 대출받은 그 대출금들이 이게 지금 상환 기일이 다가와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시기가 돌아왔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익산은 아무래도 인구도 많이 줄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걸 소비할 수 있는 뭐 소비력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저 2019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장사들이 쭉 안 되다가 한 1년 전부터 이게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네. 이 정치들이 어렵고 이게 뭐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대형 음식점만 이 장사가 좀 되고 이 소형 음식점들은 거의 그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시면 그리고 됩니다. 그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이 좀 활성화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거의 좀 선점을 하다 보니까 노드샵이나 이런 데 길거리 상점가들은 아무래도 침체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제 패션업 하시는 분들. 네. 인터넷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게에 가서 옷을 사 입는 것보다
이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게를 얻어가지고 옷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어렵습니다. 예, 예. 그 지역화폐나 정부가 이번에 2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매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뭐 지역화폐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반짝 그 매출 효과는 있었습니다. 없다고는 단기간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거 가지고는 어떤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그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가장 그 중점을 두고 정부하고 계속 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이제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부 지원이 디딤돌이 돼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좀 이어져야 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씨앗이 돼서 좀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그런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사실 그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줄이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당분간은 그 연장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하루빨리 나와야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그 소상공인연합회나 중앙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요. 언론에도 기사화된 내용인데 2024년 한 해 소상공인 폐업 현황이 100만 828명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1년에 3년 미만 폐업하는 비율이 44.4%. 단기간 장사하다가 폐업하는 네, 예. 부분을 말하는데 익산 상황도 뭐 비슷하겠죠? 예,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당장 폐업하고 싶어도 네. 그 폐업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를 인수할 사람이 있어야 이거 폐업도 할 수 있고 또 그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내놓을 수 있는데 인수할 사람도 없고 창업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는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을 이렇게 폐업 못하고 휴업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동동만 봐도 제가 집이 이제 부성동인데 네. 아침 출근할 때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영등동에 그 빈상가 임대라고 쓰여 있는 점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출근하다 보면 그거 뭐 굉장히 많습니다. 빈 점포, 임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그 익산에서는 영등동 상권이 그래도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데 영등동 골목골목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빈 임대 점포가 너무 많은 걸 그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은 저희 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등동 상가 한번 가봤는데요. 네, 예. 무항로 전자랜드 사거리 근방도 그렇고 네, 예. 그리고 영등동 패션거리라고 하고 있는 롯데마트 뒤쪽 이쪽도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이 찍는데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예, 예, 빈 점포가 그 정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인구수들이 줄거나 아니면 보니까 영등 1동이나 2동 모양도 이것만 사람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인구도 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익산에서는 영등동, 모현동 상권이 어떤 최고의 상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동에 가보시면 어느 도시든 그 역전 앞에 상권이 사실 가장 화려한 상권이거든요. 가장 화려한 상권인데 중앙동에 그 역전 앞에 상권을 가시면 저녁 해가 지면
거의 그냥 뭐 깜깜해서 모든 점포들이 닫은 상태거든요. 그럴 정도의 익산 그 경기가 침체돼 있다. 익산뿐이 아니고 뭐 전국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소형 점포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장사가 안 되고 매출도 안 나오고 계속 침체 국면에 있는데 거의 한 5만 명 이상이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가족 경영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은 뭐 매출을 얼마 올리느냐 이 문제도 있겠지만 생계 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될 텐데 네, 예. 삶이 좀 어때요? 그 뭐 지금 저희 그 1,100명의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만 봐도 네. 그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계속 쓰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가게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주인한테 쫓겨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저희도 보기 안타깝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익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다이론 카드라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이제 민선 3기에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전에보다는 많이 그 관심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도 여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음식점, 뭐 패션업, 미용실, 카페, 숙박업 등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예. 가장 매출 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실 때. 그 패션업, 옷 장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브랜드 음식점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브랜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은데 프랜차이즈는 좀 나은데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터넷, 홈쇼핑 이런 데서 워낙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옷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뭐 거의 그냥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 쿠폰도 그렇고 두 차례 지급한 소비 쿠폰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보니까 30% 이상이 사용액의 총 30% 이상이 대부분이 이제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뭐 이런 카페에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했잖아요. 네. 패션 쪽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션 같은 경우 이제 그 하도 저기 중국 쪽에서 많이 생산해 오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생산해 오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생산자들은 거의 그냥 폐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폐업했다고 보면 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큰 그 브랜드 옷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상표 없는 옷을 파시는 분들은 거의 뭐 폐업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회장님 생각하는 해결 대책이나 정책도 함께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 때 그 대출받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함께 상환해야 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자를 감면하든가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든가 이런 방법이 그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실적으로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 지급했지만 사실 안 타도 될 사람들이 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돈을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에 이거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 타도 되는 분들한테 이걸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그 소비 쿠폰을 들고 가는 데가 사용하는 데가 가장 많은 곳이 그 고깃집 이런 데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이게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그때 코로나 사태 때 그 대출받은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쪽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 지원이 뭐 이렇게 단비가 돼가지고 매출 증가에 효과는 있었지만 전 분야는 고루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장사가 안 되니까 빚을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탕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고 지금 저희 소상공인들이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 대출을 잘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려우니까 대출을 다 받았다가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이 신용불량자 되신 분들도 있고 신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 대출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방송에 보면 대출 얼마 해준다 하지만 실제 대출 받으러 가면 되는 사람이 10% 안쪽입니다. 실제로 대출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연체되어 있는 내역이 있고 하니까 대출을 해주질 않습니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이죠. 맞습니다. 행정이나 시민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같이 해야 지역도 좀 살아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역사회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 구성원들이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익산시 소상공인 회원 여러분뿐이 아니라 익산에서 소상공인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꼭 승리자가 됩시다. 시민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시 행정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만 정책이라도 개발해 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익산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사실 전국에 247개 시군 지부가 있는데 2년 연속 우수 단체로 수상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시청에 소상공인과가 생겼던 데가 익산입니다. 익산이고 많은 지역에서 익산의 소상공인 연합회에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왔었고요. 이런 소상공인 연합회인데 익산시 소상공인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저희 회원들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시든 정부든 대출을 해준다, 뭐를 한다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어려워요.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증을 쓰든 뭐를 보증을 쓰든 일단은 운영을 할 수 있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익산 시민들께 말씀드리면 우리 큰 음식점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 조그만 음식점에 가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영등동, 모현동뿐이 아니라 익산시내는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 많이 찾아가셔서 식사도 좀 드시고 소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호진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